개혁신당이 거의 붙어 있어. 네. 자, 명태균이 나타난 건가? 이렇게 저희가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이제 에브리 뉴스에서 사고를 쳤어요. 난 참 처음 들어보는 금시초출인데. 네, 에브리 리서치에서 이재명 46%, 김문수 41.6%, 그리고 이준석 8.5%라고. 얘네가 봤을 때는 이재명, 김문수가 오차범인의 경합이야, 지금. 네. 어? 야, 그래서, 우와, 이거 뭐 다이다이 나오잖아요. 어? 에브리 리서치.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이제, 정당 지지도는 이렇고, 지지도 추이 보니까, 막 거의, 개혁신당이 거의 붙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나 깜짝 놀라서 저도 봤더니, 스케일, 좌측의 단위가 달라, 스케일이. 0, 2, 4, 6 가다가 30, 40, 50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선거법 사기죠. 위반 아니에요? 거의 이런 거 발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KBS에서 장난친 적 있어. 맞아요. 네. 이재명 뭐 45, 이를테면, 김문수가 25인가 그랬는데, 거의 한 36 정도 되게. 네. 어? 중간 건너뛰는 거를 이렇게 좁혀놓고 일부러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 스케일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조정하면은, 그거는 제가 알기로 처벌 대상인데. 그러면 이들 지금 이 여론조사라 그러면 뭐 단일화, 이준석 단일화 이런 얘기 꺼낼 필요도 없죠. 자기들이 여차하면 이 추세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면 되겠네. 그냥 가면 되겠네요. 이게 KBS가 장난쳤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스케일 상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10, 20, 30, 40, 50 돼 있으면 이재명 지지도가 55면 50을 넘게 해야 되잖아. 근데 50이 여기인데 이재명은 깎았어. 50이 여기면 55는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요. 위로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이재명은 한참 아래로 그려놨네요. 깎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22야? 그러면 20이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로 와야 되잖아. 근데 그거 2배도 올렸어. 이게 KBS입니까? 어? 공영방송 KBS 이러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언론개혁 프로그램이 대충 나온 걸 보니까 미디어 컨텐츠 생태계를 육성 강화한다. 좋아. 그건 언론개혁은 아니잖아. 네. 보니까 방송 공영화를 위해서 방송법 바꿔주는 거 있더라고. 그게 다래. 근데 MBC는 솔직히 모르겠어. MBC에다가도 요구해야 돼요. 니네 우리가 법 바꿔줄 테니까 공영성 강화 어떻게 할 건지 그 블루프린트 내봐. 네. 니네가 공영방송으로서 완전히 독립, 사장도 안 부르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실주의로 나눠먹기도 안 할 테니까 공영방송 계획 플랜 내봐. MBC에다가 요구해야 되고 KBS는 이 사람들이 완전 언론 자유를 향유할 준비가 돼 있나? 자세가 돼 있나? 저 회의적이에요.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인데. 네. 그래서 저는 방송 개혁을 물론이고 언론 개혁과 관련된 현재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면 또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요새 이건 힘들어요. 뭐 쓴소리 하면 나중에 하래. 근데 나중에 언제 하면 됩니까? 이재명 그렇죠. 정권 말기에 하면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저런 거 비판적인 얘기를 가끔 방송에서 하면 그러면 나보고 반이 이재명이래. 내가 반이 이재명. 그러면 저를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레드팀 해야지. 언론이 레드팀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잘한다만 하는 방송을 원하시면 그런 방송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잘 근데 찾아보시면. 제가 아는 그 이재명 후보님의 그 강점은 네. 회의를 했을 때 모두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그럼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레드팀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네. 윤석열과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다른 의견이나 직언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줄 아는 분이다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방향에서만 이렇게 뭐 맞추고 할 필요는 없는 굉장히 그런 거에서 열려 있는 분입니다. 네. 여하튼 사실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각 부문에서 맡아서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열심히 경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끌려 가. 그러면서 아이 잘한다 잘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자, 에브리 리서치.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여론조사를 여태까지 실행했는가. 왜냐면 저는 이게 뭐 민주당이랑 이거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 지지도도 41.3 대 38.5라고 완전히 이건 붙어 있잖아. 아까 보신 것처럼 후보 지지도 오차 범위 내에서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거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잘못됐나? 오염됐나? 그래서 제가 원소스를 찾아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다른 전문 용어로 야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뭔가 비밀이 있어. 연령 물어보고 거주 지역 물어보고 바로 물어봤더라고. 어느 정도 지지하냐? 그다음에 어느 후보 지지하냐? 이 문항 자체는 특별히 오염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요즘은 시간을 발표하잖아요. 이 여론조사한 시간, ALS, 이건 ALS일 거고, 네. 없거나마나. 그 다음에 시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음.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수, 진보, 과표집에 딱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중앙 열심히 선거, 들어가서 보시면. 중앙 여론조사. 자, 일단 문항 자체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에브리가 조사 1000명밖에 시간. 안 돼. 1000명. 네. 여기 조사 시간 있죠. 네. 그러니까, 예. 11시부터 7시까지. 자, 낮에 ARS로. 이거에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5월 19일 날짜가 무슨 요일입니까? 5월 19일이면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응답할 수 있는 젊은 사람 직장인 있습니까? 없죠. 월요일 또 제일 네. 바쁘 ARS 집전화로. 네. 그러니까 여기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자, 볼 오케이.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번에 1월 10일 요 여론조사 생각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5.2% 여론조사 업체 대표. 여론조사 의구심 갖지 말길이라고 에브리 리서치네요. 요거 했던 애들이야. 그때 어. 윤석열 45 넘게 나온다고 그래갖고 결국은 내란 좀비들 아스팔트 세력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하면 50% 나온다. 임기 내에도 못 올라갔던 게 어떻게 탄핵 와중에 50%가 나옵니까? 그 헛된 망상을 심어줬던 애들 2월 25일은 이랬습니다. 또 네, 윤석열 지지율 48.2%, 이재명 2심 피선거권 상실형 50.4%. 아니 세상에 이 판결 내용을 예측해서 여론조사하는 게 가능하기나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사법권 독립을 이것도 침해하는 월요일 거예요. 낮에 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2월 25일이면 볼게요. 네. 아마 이 수법이 이런 것 같아. 2월 25일이면 2월 25일이면 일단 화요일이거든요. 네, 2월 24일에 했을 가능성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네. 여하튼 간에 여기 네. 22, 23. 23 토요일, 일요일? 여하튼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드리는데